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크투자의 CEO죠. 캐시 우드가 현재 이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 비트코인 그리고 현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약 1시간가량이 소요가 됐고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시 우드가 바라보는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 내년에 있는 대선에서 크립토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한 이유에는 지금 이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부담감을 많은 회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많은 회사들이 이 마진을 감당을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는 마진을 감당하면서까지 지금 고용률을 유지를 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해고를 시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운되고 있고 또 만약에 생산량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면 상품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 마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레이오프,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고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회사들이 이런 마진을 감당을 하고 정말 작은 마진율을 감당을 하고 사람들을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캐티 우드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자기 마진율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해고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시 우드도 역시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이 경기가 안정적으로 착륙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거죠. 회사가 마진율이 떨어지는 걸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셈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했어요. 이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큰 속도로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18개월 동안의 통화 정책이 완전한 이 영향을 우리가 아직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마진 축소가 계속해서 느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한 케이스가 되었죠. 그리고 보통 GDP 그리고 GDI 이 모든 게 살짝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같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GDP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를 봤을 때 연간 7.2%가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GDI는 4.5%가 상승이 됐다. 그리고 이 결과를 잘 분석해보면 솔직히 6.1%가 상승했고 이 GDI는 2.2%가 상승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 뜻은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걱정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AI, 인공지능 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뜻은 즉 많은 회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AI로 인해서 작은 노동으로 엄청난 큰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뜻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다라고 한 격이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고용 마켓을 완전히 느슨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언급 중에 하나는 이 캐시 우드가 약 35분 동안 말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에는 회사들이 마진율을 감소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유지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한 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그리고 최근에 0.25%를 한 거. 이게 솔직히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연돼서 나타난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부터 느낄 것이다 라고 한 점. 그래서 케이시 우드가 약 35분간의 인터뷰를 거쳐서 한 얘기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캐시 우드는 지난달과 똑같이 여전히 이 경기에 대해서 살짝 어렵게 보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 블럼버그와의 한 인터뷰예요. 우선 사회자가 블랙락 ETF 신청하기 전에 너가 먼저 신청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을 했어요. 케이시 우드가 하는 말이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신청을 했고 내가 그 전에 신청을 했다. 이 블랙락이 ETF를 신청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한번 올라갔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국에 크게 은행 사태가 있었을 때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은행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은 자산을 안전한 곳에 넣기 위해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비트코인은 은행보다 가격이 안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크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장점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 SEC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SEC가 만약에 이 비트코인 ETF를 허가를 한다면 그것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크 인베스트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엄청나게 리서치를 하고 있다. 우리는 비트코인 브레인스톰이라는 세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만약에 이 SEC가 ETF를 허가한다면 너는 GBTC를 팔고 ETF를 더 살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캐시 우드는 우리는 몇 개를 사고 언제 팔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20일 쉐어와 파트너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그게 조금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캐시 우드가 이 회사 이름 21 쉐어라는 이 크립토 거래소와 파트너를 맺으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너 코인베이스 너네 엄청나게 더 샀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코인베이스는 이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거래소가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계속 나열하고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규정, 준수 이런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이 크립토 위상에 있어서 정말 좋은 위치에 차지를 할 것이다 라고 이 캐시 우드가 말을 한 셈이죠. 그리고 캐시 우드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케이스가 질 것이다 라고 언급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을 하고 ETF는 허용을 할 수 없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SEC는 지금 그레이스케일 케이스를 잃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인터뷰자가 물어봤죠. 너는 지금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정말로 이 링 안에 들어가서 둘이 격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정말 걔네들이 할 것 같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캐시 우드가 하는 말은 보통 일론 머스크가 무언가를 하면 나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내기에 반대를 하지 않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수술을 몇 군데 해야 된다라고 들었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그 수술을 하고 완벽히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우드가 바라보고 있는 현 미국 시정, 이 경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앞으로의 SEC, 그레이스케일 케이스,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전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